안녕하세요. 2019년 4월 27일 세계경제 10분 만에 읽기 글로벌 이슈를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일부 증시와 금융시장 편에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밤 사이에 GDP와 미국 GDP 내용과 중국의 그 1대1로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 얘기가 좀 관심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들을 뉴스를 통해서 점검하면서 다시 같이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증시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GDP 깜짝 상승이 주요 이슈고요. 시진핑이 무역 관한 개선에 대해서 그 1대1로 포럼에서 공식 발언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의 긍정적인 뉴스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내용들을 보면 그 포럼에 진행된 내용이 미국과 유럽과 중국 간에 대립되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걱정되는 내용들이. 그래서 새로운 무역 분쟁에 대한 어떤 불씨가 남을 수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확인하시는 것이 전 세계 시장에 돌아가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자, 먼저 주요 뉴스를 가지고 자세히 한번 보시겠습니다. 먼저 로이터의 GDP 관련 뉴스입니다. 미국 경제가 3.2% 1분기에 상승했고 했으나 세부적인 내용은 좋지 않았다. 무역 적자가 줄어든 것과 그다음에 팔리지 않은 좀 자꾸 부정적인 표현을 지금 로이터가 쓰고 있는데요. 재고 지수입니다. 재고가 쌓이면서 재고 증가가 그 GDP 상승의 깜짝 상승의 주요 원인이었다. 2015년 이래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고 하고 이런 일시적인 요인들은 나머지 시간에 올해 후반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 무역 적자가 일시적으로 줄은 것은 무역 분쟁 때문에 수입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미국 수출업자들이 본격적으로 무역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밀어내기에 대한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재고 증가, 이제 재고품 증가가 자체는 생산에 그것도 생산되는 거기 때문에 경제 지표에 GDP의 경제 총생산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만 이것이 지속되거나 하면 재고 지표가 다시 그 재고가 쌓이면서 판매가 되지 않거나 생산이 제한될 수 있죠. 그러면 역영향을 미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올 하반기에 다시 부담될 수 있다. 상무성 발표로 그 경기 후퇴에 대한 공포는 일시 회피했다. 그리고 이 경기 후퇴한 우려가 지난 3월에 일드 커브 미 국채의 장단기 국채 금리 역전. 그때는 3월과 10월 금리가 원래 기본적으로 2년과 10년 금리가 역전되는 것이 주 지표인데 3개월과 10년 지표가 역전된 것이 주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것이 다시 또 2년과 10년도 확대될 것이다 라는 게 그 우려 내용이었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지금 확대가 됐습니다. 다시 정상화되고 좋은 방향으로 갔습니다. 오히려 좋은 방향으로 확대됐죠. 그래서 그 우려는 지금 줄어들었고 그 내용 중에 소비 지출과
산업 지출이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경제 건강이 별로 안 좋아질 거다. 그 다음에 경기 주택 건설 주택 투자가 5분기 연속 줄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그 GDP는 3.2% 연율로 상승했는데 그 성장은 주정부와 지역 지방 정부의 그 도로 건설에서 아마 영향을 많이 설비 투자가 건설 투자, 설비 투자가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주택 투자는 늘지 않았다고 했죠. 그리고 대부분 이런 내용을 반영해서 1분기 GDP 성장의 내용에는 미국 경제가 재정적 그 확장 정책 영향이 줄어들면서 다시 급격히 둔화될 거라는 그런 내용이 부각된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조롱이라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까지 해석할 건 없겠고요. 그런 얘기도 있다 얘기입니다. 지난해 4분기에는 2.2% 상승했고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3.2%가 굉장히 높죠. 미국 경제가 7월이면 10년 계속해서 확장하는 국면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경기 확장 국면이 도달합니다. 역사상 최장기간입니다. 그동안은 두 번째라고 했는데 longest on record 최장기간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트럼프는 희희낙낙했습니다. 트위터에 아무튼 기대와 계획 그 이상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는 자기가 경제 대통령인 것을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어쨌든 최근에 뮬러 특검, 러시아 대선 스캔들도 큰 문제 없이 수습이 돼가는 것 같기도. 아무튼 책 잡히는 정치적으로 분쟁이 생겼지만 그런 영향도 있고 경제 지표가 좋아지면서 대선 전략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할 수 있겠죠. 트럼프 행정부는 3% 타겟입니다. 3% 타겟. 근데 경제학자들은 올해 2.5% 정도 상승할 거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 1분기가 큰 높은 수치로 지금 출발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야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GDP의 무역과 재고, 그 다음에 정부 지출을 제외하면 나머지 경제는 1분기 1.3% 상승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경제 정책이라는 게 이것 빼고 저것 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실질적인 내용에서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지적하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내용들은 2013년 2분기에 가장 안 좋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국내 수요는 2.6%. 요거는 그 연방준비은행이 주로 그 물가 지표를 찾는 게 PCE, Personal Consumer Expenditure, 개인 소비 지출을 근본으로 한 물가 지표를 기준으로 하는데 인플레이션 지표는 1.3%. 요거는 다음 주 화요일 날
FOMC가 예정돼 있는데 그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지속적으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시행할 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근거로 보여서 보입니다. 미국 정책 이반가들은 경제 성장보다는 국내 수요와 물가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 경제 성장이 강조되면 원래 달러 강세를 보여야 되는데 뭐 소폭 하락했습니다. 디테일에 세부적인 내용이 실망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장기 국채도 상승을 해야 되는데 미 국채 가격이 상승했다는 것은 국채 금리는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큰 지표는 종합 지표는 상승했지만 내용이 부정적이면서 그 증시도 상승폭을 제한했습니다. 네. 뭐 그 수출입 지표, 순 수출입 지표가 GDP에 기여도는 GDP 1% 이상 상승을 기여했고요. 뭐 재고 지표도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자동차 부분에 재고가 많이 늘었다고 하네요. 자동차 부분에 재고가 GDP의 0.65% 상승을 영향을 미쳤고요. 소비주 미 경제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는 소비 지출 성장은 1.2%로 둔화됐다고 합니다. 지난 4분기에 2.5%에서 1.2, 절반 반토막 난 거죠. 근데 최근에 3월에 또 개인 소매 판매는 증가했습니다.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소비출 감소가 그 자동차 판매의 영향 감소와 자동차의 구매 영향, 그다음에 1월부터 2월까지 연방정부가 35일간 셧다운 되면서 고용지표에 고용과 소득에 좀 영향을 미쳤죠. 여러 가지 산업적인 교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 있었다. 그 셧다운이 0.3%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이제 정부는 분석하고 있는데, 소비 지표가 안 좋지만 소매 판매는 최근에 강하게 그 분기 말에 강하게 반등했기 때문에 2분기 소비는 뭐 좋아질 거다. 경제 지표가 계속 좋아질 거라는 반응이죠. 뭐 아무튼 그 해석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반영이 되고 있으면 그 부정적인 내용이 있고 전체 지표는 좋아졌고 뭐 이런 내용들이 혼재되고 있다는 좀 내용을 아셔야 됩니다. 미국 경제의 부문별 동향이 세계 경제 수출입과 뭐 이런 그 연관 관계가 크기 때문에 자금 동향에도 영향을 미치고 달러에도 영향을 미치고 하기 때문에 산업별 동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또 하나 뉴스는 미 행정부가 이란 제재에서 8개국에 대한 그 웨이버, 그 수출 제한의 면제, 수출 금수 면제 국가에 대해서 5월 1일까지 원상 회복한다. 다시 니들도 수입 못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선언했는데 중국에 대해서도 뭐 추가 면제는 없을 거예요. 뭐 단계적으로 줄인다든가 뭐 이런 그런 조치는 없을 거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유가에는 강세연이죠. 그런데 트럼프가 오페크에다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주가 내려 유가를 내려야 된다고. 그리고 시장에 이 뉴스가 있기 전에 시장에서는 주로 이 원유 시장은 선물 시장에서 시장 주도를 하는데 그동안 급격하게 가파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그 이익 실현 매물이 있었고 출현됐고 그 트럼프 발언에 매도가 쏟아지면서 3% 이상 하락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실 내용은 시진 1대1로에 대한 그 정상회의가 북경에서 열리고 있죠. 여기서 시진핑이 이제 그 개막 연설을 오프닝 서미트에서 연설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에 좀 주목받아야 할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시진핑의 1대1로 정책, 그 아시아와 유럽, 중국을 잇는 해상과 육로를 통해서 잇는 이 정책은 뭐 굉장히 큰 그림인데 미국이 주장하는 내용은 이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거기에 참여하는 아시아와 유럽 국가들은 다 빚더미에 쌓일 것이다. 중국이 개발 자금으로 주는 거에 덫에 걸려서 그런 그 덫에 걸려서 너희들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다. 과거에 뭐 선진국들이 미국이 후진국 개발에 삼았던 모델인데 그거에 뭐 그걸 미리 알아서인지 경험이 있었는지 아무튼 그걸 다시 중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은 이 일대 BRI가 Belt and Road Initiative의 약자입니다. BRI가 1대1로 정책에 참여하는 국가들을 빚더미의 함정에 빠뜨리지 않을 것이라고 반복적으로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 첫 서미트 이후에 그 정상회담 이후에 중국 은행이 3억 8천만 3,800억 위안 564억 달러 564억 달러로 요 그 1대1로 협업에 대부하겠다라고 그렇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정상에서 새로운 그 자금 계획은 아직 뭐 구체적으로 개막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토요일에 또 다른 이제 스피치가 시진핑의 스피치가 예견돼 있어 그때 또 자금 공급 계획에 대해서 얘기할 거라고 합니다. 그게 또 다른 이제 그 빚더미 잔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논란이 나오겠죠. 이 서구 국가들은 중국이 해외에 영향을 미치는 석산화의 수단으로 아무튼 가난한 국가들을 그 지속 가능하지 못한 빚더미에 앉힌다라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견해고요. 뭐 그거는 이제 지금 4월 26일 날 북경에서 지금 열리고 있고 이 2013년에 그
시작된 요 1대1로에 참여된 경제 규모는, 이 국가들 규모는 28개국이라고 했는데 3.67조 달러. 이거 막강하죠. 예, 막강합니다. 뭐 그런 정도 된다는 얘기고요. 그 여기에서 시진핑은, 개박해서 시진핑은 법, 아무튼 각종 규제들을 불공정한 규제들을 이제 개선하겠다. 전반적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시장 감독, 그리고 뭐 보조금, 이거 미중 무역 분쟁에 굉장히 화두가 된 practices, 관행, 불공정한 경쟁과 시장을 왜곡시키는, 미국이 주장하는 거죠. 그걸 다 고쳐야 된다고. 그 다음에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아무튼 네거티브 리스트를 뭐 줄이겠다. 포지티브나 네거티브냐, 해서는 안 될 것들,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규제를 줄이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모든 외국 기업들이 100%까지 기업 소유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 다음에 관세는 낮추고 비관세 장벽도 제거하겠다. 미국이 중국에 계속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중국은 재화의 수입을 늘릴 것이고, 이거는 다분히 미국을 겨냥한 발언입니다. 경쟁의 농산품을 수입하고, 그 다음에 무역과 균형을 이뤄가겠다. 뭐 여기는 블라드미르 푸틴과 파키스탄의 임란 칸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1대1로가 미국에 대한 중국의 거대한 경제 정책의 대응책이기 때문에 아무튼 관심을 좀 가지시는 게 맞다고 봐서 좀 자세히 읽어드렸습니다. 자, 2019년 4월 27일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간 전망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